2021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에서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을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기속배분이 유의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월간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밤 사이에 네. 많이 바쁘셨죠? 약간 부으셨어. 교수님 뭐 봤습니까? 시장 상황을 계속 잠을 안 주무시고? 거의 아니, 2시에 일어나시지 저는 딱 눈을 않으신가요? 뜨면 네. 항상 그때 시작하는 때 그 연단에 딱 나오는 시간부터 보죠. 그쵸. 그 전에는 안 일어나죠. 저. 제가 교수님한테 질문 하나 드려도 상관없겠습니까? 아이고 이분이 왜 안 만날 생각인 것 이미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같은데요. 잠깐. 네. 100pp는 어떤 스텝입니까, 교수님? 빅자이언트라고 해야 되나요? 자이언트요? 뭐 말씀 많던데 뭐 메가 스텝이라는 메가 스텝이라고 네, 합니까? 메가 스텝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100pp가. 아, 당황스럽습니다. 정하는 건가요? 아니 어차피 누군가 올리면 얘기하면 뭐 한번 명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초 울트라 메가톤급? 네. 네, 그건 좀 기니까 메가 스텝을 하면 되겠네. 메가 스텝. 네. 어쨌든 네. 75bp 인상이 됐고 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인상했던 적은 없었잖아요. 아, 뭐 그렇죠. 야,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100bp 가능성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다들 예측했었는데요. 사실 뭐 100bp가 아니라 실제로 보면 125bp를 요구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125bp요? 그러니까 오늘 해갖고 발표돼갖고는 1.75가 된 거 아닙니까? 1.75가 됐나요? 그렇게 기준금리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바뀌었죠. 근데 처음부터 그냥 어제 최근 일주일부터 하면서 3% 바로 가야 된다는 사람이 오늘 제일 바빴던 분이거든요. 잠시 후에 누군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8년 만에 75bp가 인상됐고요. 3대 지수는 반등했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 거의 최근에 지난 5월달에도 이 그림으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요 딱 발표 요 2시 언저리입니다. 2시 언저리부터 내려가기 시작했고요. 2시 반이 딱 그 컨퍼런스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딱 연단에 딱 나오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말을 하면서 쭉 올라왔다가 듣고 나니까 뭐 좋은 것 같지만 또 그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잘 모르겠고 이러니까 다시 약간 밀리면서 내려가는 거죠. 오늘 장중한 때는 나스닥은 거의 4% 가까이 올랐었잖아요. 특히 이제 기술주들이 또 엄청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죠. 종목으로 보면 뭐 굳이 종목으로 보면 왜 올라갔냐, 특정 주식 왜 올라가냐 그러면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경제가 뭐 다시 뭐 좋아지고 자신감이 있다 그래서 올랐다. 그래서 보잉이 제일 많이 올라갔어요 오늘이요. 보잉이 S&P 500이나 다우 포함해서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이 되겠고요. 또 두세 번째 올라간 것이 또 넷플릭스가 올라갔지만 저 밑에 떨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굳이 다시 말씀드리면 굳이 오늘의 상승 요인을 굳이 찾자 그러면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처의 자신감, 견조한 경제 성장 지속에 대한 자신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연준의 역할을 앞으로도 잘할 자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실제 보면 뭐 새로운 건 전 없다라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겠고요. 잠깐 네. 채팅창에 네. 올려주셨어요. 그 100bp라는 단어 자체를 명명하는 영어 문장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가 원빅이라고 하네요. 원빅. 원빅. 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빅. 뭐 무슨 스텝 이런 단어가 안 붙어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네. 원빅이라고 뭐 100bp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을 때 그렇게 또 표현을 좋은 한다고 얘기죠. 해요. 또 하나 배웠습니다. 네. 배웠습니다. 배워요. 고맙습니다. 원빅. 어찌됐건 네. 7월에도 50에서 7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죠. 이게 보면 금리 내리고 올라갔는데 이때 보면 100bp를 내렸던 거잖아요. 이제 기억대 안 나와도 하나도 안 나잖아요. 이렇게 내린 적도 이렇기 때문에 뭘 올렸어도 제가 보기에 100bp를 올렸어도 오늘 주가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그만 그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이제 점도표거든요. 점도표 다 보셨겠지만 점도표는 3개월씩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매번 하는 게 아니라 모여갖고 자기가 점을 찍는 겁니다. 연준위원들이 연말 그리고 내년, 후년, 하여튼 장기적인 목표를 딱딱딱딱 찍는 겁니다. 그래서 모아놨을 거예요. 그래서 모아놔갖고 제일 많이 이제 중위값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미디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난번에 1.9였습니다. 1.9 여기였어요. 1.9 중간값이요. 이번에 보면 3.4로 올랐죠. 딱 요겁니다. 요 자료는 그냥 연준에서 발표한 그 자료 그냥 갖고 온 겁니다. 요거 올랐됐고요. 내년에는 요게 3.8이 됩니다. 후년에 다시 내려서 3.4. 기본 목표는 2%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흐름이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다행인 것은 금리의 좀 상승세가 약간 좀 멈춘 흐름이죠. 그래서 10년물, 2년물이 조금씩 내려갔고요. 금은 조금 반등했지만 천만 다행인 것은 미국 달러가 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네. 천만 다행인데 이제 미국 달러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은 일본의 어려움 그리고 또 금리가 올라가니까 기억하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한때
서유럽이라고 하나요? 서유럽 어려웠을 때 보면 뭐 폭등했었잖아요. 그리스, 이탈리아 갖고 그런 쪽이 또 금리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유럽에서 오늘 또 ECB에서 긴급 회의를 열렸었던 거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ECB에서 뭘 할지 몰랐는데 어찌됐건 뭐 대충 뭐 이해 넘어갔는데 핵심은 지금 미국이건 유럽이건 일본이건 수많은 그런 또 관계, 그 정관계, 통과, 금융통화 이렇게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미국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좋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그래서 지금 조만간 월가 그리고 뉴욕 이렇게 정가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일부 소수의 의견은 뭔가 미국 달러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좀 모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미국 달러가 오늘 조금 하락했지만 이거 하락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당연히 우리나라 뭐 환율 외환시장 열리면 조금 뭐 영향이 있겠죠.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으나 하여튼 미국 달러의 고공행진이 당분간은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척도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만 보면 금융시장의 좀 방향성 일정 수준 나온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많은 부분이 오늘 이제 몰입돼 있잖아요. 연준의 발표, FOMC의 결과가 그리고 멘트에 발표됐는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의미 있게 볼만하는 것은 소매 판매입니다. 소매 판매는 어찌됐건 결과치란 보면 헤드라인만 보면 0.3%가 감소됐어요. 전망 0.2였거든요. 그렇지만 이걸 뭐를 빼고 넣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가장 많이 빠진 거 있죠. 전월 대비 빠진 것이 자동차 및 부품입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거든요. 요 파란색 자동차 판매가 3.5% 정도 줄어들었고요. 또 줄어든 것이 쉽게 얘기해서 넌스토어입니다. 넌스토어 리테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온라인 쪽이 좀 판매가 좀 줄어들고요. 반면에 요 올라간 것은 있죠. 올라간 것은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박스 쳐놨는데 여러분들 편하게 말씀드리면 음식료, 먹고 마시는 거, 휘발유 어찌됐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있는 거 스포츠, 취미, 음악이 판매가 늘어났어요. 이게 서비스, 대표적인 서비스 쪽이거든요. 이런 쪽이 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있지만 0.3%가 마이너스 났습니다. 그래서 뭐를 빼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넣으면 또 눌렀어요. 약간 그 동전의 양면 같은 얘기인데 결과는 이겁니다. 지금 D.A. 데이비슨의 마이클 베이커가 이분이 이코노미스트인데 바로 오늘 이걸 보자마자 소프트 랜딩 가능성을 좀 있다라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하는 거죠. 다만 이 부분에서 잠시 해보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는 얘기 주장하는 사람들 바로 나옵니다. 어찌됐건 이런 것들이 소매 판매가 약간 둔화되는 것은 뭔가 사람들이 약간 진정되면서 소프트 랜딩에 대한 희망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결과치만 보면 이런 것을 약간 긍정적으로 일단은 볼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약간 나쁜 것도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GDP 나오고 있잖아요. GDP 나오는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오늘 이제 GDP의 예상치도 뭐 좀 하향했잖아요. 1.9가로 1.9였나요, 부사장님? 낮췄잖아요. 1.7로 낮췄나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1.7로 나고 오히려 인플레이션 올리고 막 그런 것도 발표됐을 겁니다. 요약표다, 통계표, 종합표에서 설명하셨으니까 저는 일부러 다르지 안 갖고 왔는데 지금 보시면 GDP 나오는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찍는 게 아닙니다. 그 애틀란타 연방은행에서 다양한 매크로 지표를 갖고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0.9%로 발표됐거든요. 플러스 0.9. 근데 오늘자입니다. 오늘자가 0.00으로 발표됐어요. 그래서 이게 맞고 틀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더 마이너스로 혹시 가면 경제 지표에 따라서 마이너스로 가면 이건 분명히 이건 이제 그 통계로 잡아낸 수치에 불과하지만 그런 이제 바로 리세션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얘기가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거는 숨겨진 약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호재도 있고 뭐 호재로 생각하는 사람들 호재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악재 요인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많이 안 좋았으면 오늘 이게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가에서는 과연 이번 기준금리 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밤사이에는 좋게 생각을 했으니까 시장이 올랐겠죠. 그렇지만 이제 늘 주식시장이 똑같은 의견이면 주식시장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다 좋아하면 주식시장이 다 올라가기만 하고 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보시는 3만 분이 넘으신 분들도 생각이 다 다르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시장은 좋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살 기회다. 어떤 분들은 야 지금 무조건 팔아야 된다. 그렇죠. 팔면 지금 사면 사는 이상한 사람. 서로 말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데는 댓글창에서도 약간 경론이 좀
오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탐리는 저희가 여러 번 확인드리고 많은 분들은 아시겠고 올라갈 때면 좋지만 떨어질 때면 저 사람 때문에 떨어졌다. 저 사람이 뭐 완전히 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얘기하는데 이분은 제가 5, 6년째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일관된 분입니다. 일관된. 나쁠 때도 얘기하지만 최근에 팬덤의 이후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분은 나름부터 쿨하게 솔직합니다. 이번에 지금 그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이번에 엄청 올라간 10만 불은 틀렸다고 얘기했고 지금 연말까지 가면 좀 반등하는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 됐건 현재 시장은 여기 제목에 나왔지만 현재 시장은 리세션도 이미 와 있는 거로 치고 있고 6월은 물론 7월 이후에 높은 기준금리 인상 75bp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오늘 보면 페드워치에 바로 75bp가 한 80% 나올 겁니다. 그리고 50bp가 조금 있을 텐데 소수 의견일 텐데 이것들이 이미 다 반영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은 떨어질 만큼 떨어지다는 얘기하고 있죠. 다만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공급망 이슈가 계속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것들은 상당히 피크를 쳤다는 얘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그 조금 용어로 얘기하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피크를 쳤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은요. 주가는 그러면서 하반기에 강한 반등이 기대된다는 얘기하면서 여전히 에너지를 얘기하고 있고 빵을 비롯한 기술주들의 비중 확대될 수 얘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빵이라고 얘기 안 하지만 기술주가 가장 먼저 반등할 것이고 인플레이션도 피크 치고 있고 주가도 바닥쳤다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얘기가 작년 초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열광했던 소위 돈 남은 누님이죠. 그렇죠. 지금은 캐시우드 얘기하면 역적 중에 역적이에요. 지금은 어떤 제가 댓글 중에 가장 여태까지 가장 강력한 댓글 중에 하나 그럼 그 유튜브에서도 봤는데 내가 평생 캐시우드란 사람으로 안 것이 정말 후회된다. 그런 사람도 많이 있죠. 근데 아마 그렇게 썼던 분은 아마 제 생각에는 칭송자 중에 칭송자였을 겁니다. 근데 그분은 지금도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근데 제가 소개하면 욕만 먹으니까 뭐 하랍니까? 지금. 그런 소리는 여전히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르코 콜라나믹은 똑같습니다. 주식시장은 이미 약세장에 진입돼 있는 거를 이미 약세장과 리세션이 충분히 반영된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보면 4,800을 간다. 연말에 4,800 가면서 연말까지 보면 쉽게 얘기해서 똔똔 된다는 얘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다는 얘기죠. 다 회복할 거란 얘기를 이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얘기인데요. 전혀 반대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최근 이틀 동안 가장 바쁜 사람입니다. 방송에 제가 보기에도 새가 생겼다 한 3번 정도 나왔습니다. 이분의 발언은 엄청 블룸버그에도 강하네요. 나오고 CNBC 나오고 야후에서도 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나온 것 같아요. 어디 본 것 같은데 더블라인 캐피탈의 제프리 군드라운데요. 앞서 제가 D.A. 데이비슨에서 소프트 랜딩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보면 제롬 파월이 강한 자신감을 얘기했는데 이분이 얘기입니다. 이분이 어저께도 얘기했고요. 오늘 미국의 2시 반에 오늘 그 2시에 발표하고 2시 반에 그 미국 동부 시간으로 그 컨퍼런스를 시작했잖아요. 미국의 오전에 방송에 나와서도 금리를 3%까지 바로 가야 된다 얘기예요. 3%까지. 몇 bp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이 안 되네요, 바로. 225bp죠. 그러니까 바로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고요. 끝나자마자 CNBC에 다시 또 출연했습니다. 이거 3% 올랐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또 완전히 잘못된 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1시간 반 전에 나온 거를 화면 찍어왔어요. 1시간 반 전 화면입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딱 제목 자체가 소프트 랜딩은 말할 것도 없고 소프티시 랜딩 don't even think about it 라는 표현을 썼어요. 발음할 때는 보면 말도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안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 지금은 기회를 놓쳐도 여러 번 놓쳤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는 엄청나게 떨어질 수 있죠. 일단 비트코인도 또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나요? $10,000 이하가 빠져도 예. 뭐 별로 뭐 가능성이 있다. 더 하면서, 아래로 더 내려갈 가능성? $10,000 이하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을 다시 한번 경고했는데 이건 말만 하면 딱 경고성. 거기에는 엄청난 말씀을 구체적이네요. 조심하셔야죠. 비트코인은 또 비트코인 뭐 하시는 분 많으니까 네. 지금 비트코인계의 또 최대 역적이 있잖아요. 빌 게이츠,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이런 사람 엄청나게 하는 그쪽 세상에 가면 전혀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의 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찌 됐건 저희가 노코멘트고요. 제가 그때 할 말은 없고요. 실제로 보면 이분이 오늘 따로 안 준비하면 이분은 최근 들어서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2주일 전인가요? 열흘 전쯤에 저도 한번 이 코너에서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요.
그 옐렌 의장 있죠. 옐렌 그 연장 지금은 재무부 장관이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한번 나와갖고 인플레이션 예측을 자기도 좀 틀렸다 얘기했었거든요. 그때 그분의 트위터를 저도 한번 여기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때 트위터 어떻게 부사장님도 한번 소개하셨던 거를 기억합니다. 뭐라 했냐면 12살짜리 애도 12살짜리 애도 전제 조건이죠. 약간 똑똑한 인텔리전트한 12살짜리라도 예측할 수 있는 일은 너희는 그것도 못했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정부, 현재 있던 쪽에 이런 쪽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지금 말도 안 되고 주가는 엄청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좀 다양한 의견이 오늘도 존재한다라는 것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제 오늘은 좀 좋은 분위기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 또 밤 사이에 오늘 밤 사이에는 또 부정적인 의견들 뭐 저렇게 뭐 3% 올렸어야 뭐 이런 의견들. 이거 뭐 극소수의 의견이니까요. 네. 극소수입니까? 네, 극소수. 그건 심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분은 뭐 워낙 자기 목소리 하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네. 이분도 뭐 지금이야 그렇지만 이분이 그 리만 사태 때 엄청나게 돈 번 사람들이 지금 다 그 이럴 때마다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유명한 분들은 몇 분 있잖아요. 리만 사태 때 예를 들어 쇼트에서 번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도 있고 뭐 마이클 버 이런 사람 몇 명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많이들 아는 분들. 그런 사람 특징이 그때 돈 번 분들이죠. 알겠습니다. 기사 하나 보죠. 네. 소비 관련된 기사 준비해 주셨네요. 이 기사가 아주 흥미로운 기사인데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보면 리세션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 그 아마 심리적으로 그렇고 우리나라 투자자, 우리나라 언론도 마찬가지, 미국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주시장 보면 진짜 어렵죠. 그렇지만 이제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드 허리케인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의 지금 재무적인 상황은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가구도 하우스홀드도 돈이 많고 지금 기업들도 돈이 많고 쓸 돈이 많이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소비는 앞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하고 했지만 지금 또 80년대 최저로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심리 지수도 상당히 바닥을 기고 있단 말이죠. 바닥이죠. 그리고 다양한 소매 판매도 이번에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은행가의 입장에서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데 보면 지금 견조하다는 소비 자체가 견조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5월 수치도 아니고 6월에 최근까지 소비자 소비가 또 9%가 늘어난 겁니다. 물론 여기서 보면 인플레 때문에 효과 분명히 다 상당히 있겠죠. 어찌됐건 소비자의 소비가 견조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팬데믹 이전 대비요. 보통 1,000에서 2,000달러 정도 카드 소비층에서 보면 7.5배 정도 현금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금 늘어났고 요새 현금 다시 줄어들고 있지만 절대치가 많이 높아져 있는 거가 되겠고 특히 중산층 이상이 워낙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소비자 신용이 3개월 연속 사상 최고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 신용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리볼빙과 넌 리볼빙입니다. 카드와 쉽게 해서 카드 사용과 그리고 자동차 및 이런 것 할부나 그런 집 모기지 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전히 사상 최고가 가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요. 그러니까 소비자 신용이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가 왕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분은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시장은 이런 거를 보면 또 오늘 제 그 파월 의장 얘기한 대로 지금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그런 뭐 희망의 싹도 분명히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월가가 빡빡이 좋다는데 이 코멘트만 좀 듣고 마무리하죠. 이거는 시간이 도저히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오늘 보면 기술주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잖아요. 약간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내일 해드리겠고요. 오늘 마침 시간이 되면 오늘 딴 거 준비한 게 또 있긴 있는데 오늘 그 외전 시간에 질문 아무 얘기나 혹시 이게 끝나면 이 얘기 좀 해드리도록 못하면 또 내일 맞죠 해드리겠습니다. 그 뭔가 전망이나 그 평가에 대한 기준이 조금 더 타이트해졌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자세한 이야기는 외전이나 혹은 못다한 이야기 내일 이 시간에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준비된 소식은 다 전해드렸는데요. 네. 오늘 밤이 저는 더 긴장되네요. 네. 전 어떻겠습니까? 예, 오늘 밤에 또 라이브 출연하셔서 네. 잘 대응해 주시리라 믿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에 부디 상승을 이어가는 시장 기원하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